네, 반갑습니다. 주식을 좋아하는 승우입니다. 자, 7월 15일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오늘 급등락이 좀 심했었거든요. 코스피도 빠졌다가 코스닥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0.41% 마감, 코스닥은 1.69% 마감했는데 오늘 저점 대비 반등과 그리고 상승 마감의 주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7월 16일 날 어떤 걸 매매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 스맥, T사이언티픽,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값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봉이 뜨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점을 잘못 잡으셨으면은 손절이 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타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들의 흐름도 괜찮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전에 윗꼬리 구간 이 매물을 한번 뺏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이하로 떨어진다? 최대 한 500만 주까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서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로봇주들의 흐름이 조금은 좋기 때문에 내일 음봉만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내일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추세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사이언티픽인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매매는 안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리기술 투자나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서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내려온다? 이러면 21선 밑에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추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 장기 평선, 이 보라색 선이 2년선인데 2년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매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성과는 좀 좋지 않았고 최대한 12%까지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무조건 100% 상승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면 저도 따끔하게 질타를 해주셔도 됩니다. 너 때문에 손실봤다. 정말로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질타를 해주셔야 정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질타는 아니시더라도 한 번씩 질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따끔하게 혼나요. 더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인데 오늘은 음봉에서 잡았다면 수익일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대를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못 들어가셨다면 차라리 이 가격대 27,200원 이거 넘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해당 구간을 넘어섰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데 한번 지켜보면서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첫 번째로는 로보티지입니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는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마감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시간이 오후 한 7시 정도 됩니다. 이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에 마감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에 마감할 수도 있는데 분봉 흐름만 봤을 때에는 이 기준봉을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그때 한번 눌릴 때나 아니면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공격적인 매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일봉 흐름으로 보시면 자, 가장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던 캔들의 종가의 선을 긋고 바라보며 여기서 추세가 확실히 살아난 건 맞거든요. 추세가 살아나면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는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자, 지금은 해당 구간 이때가 아마 상한가를 기록했던 가격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27%대 상승 마감했는데 차라리 아까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릴 때 아님 돌파할 때 이건 1번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해당 가격대 81,8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버텨주면 좀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음봉 기준인데 음봉 기준으로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낙폭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커지면 손절도 칼 손절을 하셔야 다음 매매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손절이 두렵다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CTC가 열기 구간에 들어서다 보니까 동방에 좀 매수세가 쏠린 것 같아요. 게다가 인터지수도 그렇죠. 인터지수도 같은 물류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는 있는데 작년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물량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차트를 길게 바라보면 엄청난 고점이 형성됐을 때 당시의 고점보다 아직도 현저히 낮아요. 그만큼 해당 구간의 물량을 뺏고 들어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제가 이런 패턴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 이러면은 음봉에서 잡아볼 만할 것 같긴 하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갭을 살짝 한 2, 3%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2, 3%갭 뜨면 밑에서 시가 밑에서 잡아본다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갭이 많이 뜬다. 4, 5% 이상 이러면 저는 좀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4, 5% 이상의 갭이 뜨면 그냥 보내주는 걸로 합시다. 너무 높게 잡아서 좋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동방이 오늘은 대장이다 보니까 열기 구간에 들어선 KCTC보다는 동방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2년선의 저항을 맞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안 나오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슈가 일본 최대 차량용 반도체 회사와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상승세가 나왔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칩셋 미디어인데 전형적으로 좀 신고가를 달리기 위한 그런 패턴일 것 같긴 합니다. 자, 보시면 사상 최고가에서 고점을 있는 선을 찍고 딱 바라보면 여기서 변곡이 1차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고점까지 한번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 매물은 한번 맞을 수는 있겠지만 1월 달에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안정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장기 평선 뚫고 내려올 때 그때 잡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내일 음봉 나오면은 좀 시세가 분출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음봉 나오면은 그냥 조금 지켜보다가 다음에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스처럼 상장 일에 최고가를 달리는 종목들도 있고 힘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단기 매매만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길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매매에 잘 집중해서 수익을 잘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 어저께 영상 올려드리고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놨었죠. 오늘 관심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중. 자, 그런데 말씀드린 뱅크웨어 글로벌은 현재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시 3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로보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큰 변화는 없던 것 같아요. NFC는 자랑하려고 남기긴 했었는데 자, 이때 말씀드렸죠. 뱅크웨어 글로벌 이슈타면서 17%. 아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아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종목들 제가 시세 보면서 중간중간에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개발한 특징주 뉴스, 테마 분석기, 뉴스 검색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스테이블 치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오죠.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오고 이거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사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특징주 뉴스 설명을 드리며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특징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도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증권사 어플을 확인 안 해도 어떤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지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어떤 이슈로 오르는지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채팅 치실 필요 없이 그냥 특징주 뉴스 들어가서 스타트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도시 자동으로 답변해 주죠. 뱅크웨어 글로벌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나와 있고 뉴스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치면 관련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를 이용하셔도 되고 구글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텔레그램에서 다른 채널들 들어가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갔다가 요즘에 뉴스가 어떤 게 이슈가 있을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설명란에도 있고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제 소개글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올려드린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 이런 거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